졸업, 설어라 살인게임, 히가시노 게이고. 미나미사와 마사코, 우리 모두의 은사. 항상 다정하고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품에 안긴 듯한 안심감을 느낄 수 있다. 도도 마사이코, 쇼코의 연인, 고등학교 시절의 검도부 주장. 항상 침착하고 냉정하다. 거기에 성적 우수자. 친구들 중에서 가장 두뇌가 명석하다. 와코 이사미, 약간 멍한 구석이 있는 테니스 선수. 그가 있으면 언제 어떤 자리라도 분위기가 흥겨워진다. 분위기 메이커. 이자와 하나에, 와코의 연인. 소녀 잡지에서 튀어나온 듯한 여자애. 명랑하고 자신의 감정을 굳이 감추려 하지 않는다. 울보. 사토코는 설어라에 참가한 다른 네 친구의 얼굴을 머릿속에 떠올렸다. 모두 다 지금까지 서로 돕고 서로 마음을 나눠왔던 친구들이다. 하지만 가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나 쌓아온 정 같은 건 모두 없던 일로 하자는 것이었다. 나도 괴로워. 가가는 변명을 하듯이 눈을 내리떴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채로 넘어가는 건 용납이 안 돼. 어쩌면 역시 나미카는 자살한 건지도 모르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든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노력할 거야. 하지만 그 전에 정말로 자살인지 어떤지 그 점을 나 스스로 이해하고 싶어. 만일 자살설의 근거가 타살은 불가능하다는 것의 반증일 뿐이라면 정말로 타살은 불가능한지 어떤지를 끝까지 따져보고 싶어. 그리고 그게 안 된다면 그때는 정확한 나미카의 자살 동기를 찾아보기로 하자. 하지만 사토코는 가슴이 답답했다. 자신의 심장이 아까부터 계속 급하게 뛰고 있다는 것을 사토코는 자각했다. 만일 말인데 타살이었다고 한다면 가가구는 그 동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해? 동기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생각하지 말도록 하자. 가가는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듯이 말했다. 만일 타살이었다면 아마도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않는 영역의 일일 거야. 이해를 뛰어넘은 것을 추리하려고 해봤자 그건 무의미한 짓이야. 그럴지도 모른다고 사토코도 생각했다. 가령 어떤 이유가 있었건 친한 친구를 죽일 정도의 동기라면 자신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영역인 것이다. 방금 말했던 대로 내 목적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타살설을 간단히 제외해도 되는가? 그걸 분명하게 밝히는 데 있어. 하지만 반대로 뭔가 교묘한 살해 방법이 발견된다 해도 그 즉시 타살이라고 단정할 생각도 없어. 몹시 괴롭긴 하지만 이건 모두 진실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야. 하지만 역시 불가능해. 계획살인 같은 건. 그럴지도 몰라. 하지만 그렇게 단정하기 전에 속 시원히 추적해보고 싶어. 그래서 사토코에게 부탁이 있어. 다시 한번 그때 상황을 자세하게 알려줄래? 설어라 의식의 처음부터. 진지한 눈빛으로 가가는 사토코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을 견딜 수 없어 사토코는 눈을 감아버렸다. 무슨 영문인지 나미카의 쿨하게 웃는 얼굴이 눈꺼풀 안쪽에 떠올랐다. 그녀라면 어떻게 했을까? 죽은 사람이 자신이고 나미카가 이런 식으로 가가를 만났다면. 알았어. 사토코는 마음을 다졌다. 하지만 이건 알아줘. 나는 아무도 의심하고 싶지 않아. 알아. 나 역시 그래. 어느 틈에 갖다 놓았는지 그새 차갑게 식어버린 한 밀크를 가가는 마치 맥주라도 들이켜는 듯이 단숨에 비워버렸다. 사토코는 가방에서 볼펜을 꺼내 주문서 영수증 뒷면에 나미카, 사토코, 도도, 와코, 하나에, 미나미사와 선생님이라고 썼다. 모두가 자리를 잡은 데서부터 설명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항상 앉던 순서대로 앉았어. 가좌에는 미나미사와 선생님, 그리고 당연히 가가구는 없었지. 그런 다음에
오리스를 각자에게 돌렸는데 첫 번째 화학카드는 분명 도도군이 뽑았어. 도도가 점전자로 나간 거구나. 그러면 도도 자리에는 선생님이 들어가시지. 응,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야. 사토코는 거기에 나미카, 사토코, 미나미사와 선생님, 와코, 하나에, 화카드는 도도라고 적었다. 여기서 다시 오리세이를 돌려서 하나에가 서울카드, 선생님이 월카드, 내가 화카드였어. 그럼 사토쿠가 나오고 도도가 그 자리로 들어가는구나. 3회째는 와쿠군이 설카드, 나미카가 월카드, 도도군이 화카드였어. 그리고 그 사건이 터진 거야. 그렇구나. 가가는 신냄을 올리며 그만의 특기인 팔짱을 꼈다. 그러고는 잔뜩 찌푸린 얼굴을 하고 메모에 눈을 떨구었다. 역시 어렵다. 어떤 방법을 써서 독을 넣었건 나미카가 그걸 먹지 않고서는 성립이 안 되는 거니까. 나미카가 언제 차를 마시게 되느냐를 예측하는 건 아무래도 불가능해. 가가는 그 말에 대답하는 대신 차 도구를 준비한 건 누구였어? 라고 물었다. 모두 함께 했어. 라고 사토코는 대답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여학생들끼리 준비했어. 누가 무슨 준비를 했는지 기억나? 어려운 질문이다. 가가의 아버지가 경찰이라는 걸 사토코는 새삼 떠올렸다. 역시 이 남자에게는 분필보다는 검은 가죽 수첩이 더 잘 어울릴 것 같다. 차와 과자를 준비한 건 선생님이셔. 당연하겠지. 근데 어제 준비한 과자는 뭐였어? 다식이야. 하지만 그게 무슨 관계가 있지? 아직은 모르겠어. 그리고 건과류 그릇이라든가 담배합 같은 건 누가 준비했지? 딱히 누구랄 건 없었어. 그냥 생각난 사람이 꺼내오는 식이었으니까. 찻잔과 차선을 상자에서 꺼낸 건 나야. 그리고 건과류 그릇에 다식을 차려낸 건 하나에. 오리스에와 화월패를 맞춰놓은 건 나미카였어. 그때 나미카는 이미 자살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그 월카드를 뽑고 독을 마시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랬구나. 가가는 고민에 빠진 기색이었다. 당연하다고 사토코는 생각했다. 이번만은 가가가 잘못 짚었다. 역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그것보다 나는 나미카에 대해서 조사해봤으면 좋겠어. 내가 나미카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었던 것 같아. 가가는 말없이 집게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다. 어서 빨리 어리석은 생각은 버려주었으면 좋겠다고 사토코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다. 그래, 상황은 알겠어. 이윽고 가가는 무거운 입을 열었다. 하지만 눈은 허공의 한 지점을 응시한 채였다. 조금만 더 고민해봐야겠다. 지금 여기서 수수께끼를 풀 수 있을 거라고는 처음부터 기대도 하지 않았어. 불가능한 건 아무리 고민해봐도 불가능할 뿐이야. 어느 학자의 말인데 가가가 목소리 톤을 바꾸었다. 그럴싸한 농담을 내뱉을 때의 톤이었다. 어떤 일을 증명하려고 할 때 가능하다는 걸 증명하는 것보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훨씬 더 어렵다는 거야. 그 의견에 나도 동감이야. 하지만 실제로 가능한 살해 수단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잖아. 그렇게 말한다면 가가는 쓰디 쓴 것을 입안에 머금은 듯 미간에 주름을 잡았다. 한 가지쯤은 가능성을 말해줄 수도 있어. 이를테면 러시안 룰렛 살인. 찻잔의 어딘가에 독을 발라두는 거야. 차를 마시는 사람이 그곳을 피해서 마신다면 살아남고 독을 발라둔 자리에 입이 닿는다면 죽는 거야. 그건 미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지. 사토코는 내뱉듯이 말했다. 그리고 물이 든 컵을 꾹 움켜쥐었다. 투명한 유리가 하얗게 흐려져 갔다. 내 머리로는 그런 짓은 상상할 수도 없어. 그야 뭐 누구라도 그렇지. 가가도 컵을 잡더니 꿀꺽꿀꺽 마시고는 난폭하게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영수증을 집어들고 힘차게 자리에서 일어나 그만 나가자. 카페를 나선 두 사람은 한참이나 정처도 없이 걸었다. 이런 때 역과 가까운 번화가라는 게 오히려 좋았다. 비슷한 또래에 그야말로 아무 목적도 없어 보이는 젊은이들이 종횡으로 배회하고 있어서 자신들만 유난히 도드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기분으로 이런 거리를 가가와 둘이서 걷게 될 줄은 사토코는 상상해 본 적도 없었다. 문득 가가가 발을 멈췄다. 보석점의 쇼윈도 앞이었다. 아참, 그렇지. 왜 그래? 가가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오늘 와쿠하고 하나의 테니스 시합 날이야. 그랬다. 엄청난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그쪽은 돌아볼 마음의 여유도 없었지만 그 두 사람에게는 대학 시절의 총 결산이라고 할 대회라서 예정대로 참가했을 터였다. 응원하러 갈까? 글쎄,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다. 자신이 시합할 때 그들이 달려와 주었던 것이다. 하지만 과연 순수한 마음으로 와쿠와 하나에어 시합을 지켜볼 수 있을지 아무래도 자신이 없어서 사토코는 망설였다. 가가의 영향 때문인지 자신의 마음속에 혹시나 그들도 나미카를 살해한 범인인지 모른다는 생각이 싹트기 시작한 건 사실이었다. 그런 마음을 품은 채 응원석에 태연히 앉아있을 수 있을까? 그러자 가가는 그녀의 마음속을 뻔히 들여다본 것처럼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이라며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친구니까. 친구, 그건 분명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과연 친구라는 게 무엇일까 하고 사토코는 생각했다. 아무래도 관둘래 나는. 사토코의 말에 가가는 뜻밖이라는 듯 슬쩍 어깨를 치켜들었지만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를 억지로 데려갈 마음은 없어. 나는 가볼게. 그럼 사토코는 이제부터 어떻게 할 생각이야? 글쎄, 그녀는 쇼윈도 안을 들여다보았다. 값비싼 반지며 목걸이가 진열되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가게 안에서 점원이 이쪽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 백로장에 가볼까? 백로장에? 나미카가 마지막으로 그 방을 나섰을 때의 모습을 되짚어보고 싶어. 단서 같은 건 그리 쉽게 얻을 수 없겠지만. 그래. 가가는 그녀의 마음속을 알아본 듯했다. 그것도 좋겠다. 단지 지금은 형사가 들락날락 거리고 있을 거야. 사토코는 그걸 노리는 것도 있어 라고 말하며 가가 쪽으로 몸을 돌렸다. 형사에게서 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 분명 쇼코 사건 때의 그 형사도 와 있을 거고. 그녀는 사야마 형사의 얼굴을 머릿속에 떠올렸다. 어딘지 약간 괴짜 같은 그 형사는 쇼코와 나미카의 죽음을 어떤 식으로 연결짓고 있을까? 정보 수집인가? 역시 사토코답다.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잖아. 그때 보석점의 여점원이 상냥하게 웃으면서 밖으로 나왔다. 가게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 커플이라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가가와 사토코는 점원이 말을 걸기 전에 냉큼 좌우로 헤어져 발걸음을 옮겼다. 가가가 예상했던 대로 백로장에는 이미 형사가 와 있었다. 사토코가 원룸에 들어섰을 때 그 관리인 아줌마가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나미카 학생방에는 못 들어가. 아무도 들이면 안 된다고 경찰이 지시했다. 연달아 입주 학생이 죽은 탓이리라. 아줌마의 목소리에서는 역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엿보였다. 그 얼굴에 불안과 초조의 빛이 미처 감출 수 없을 만큼 역력히 드러나 있었다. 아무것도 손대지 않을게요. 그냥 잠깐 보는 것만이라도. 사토코가 부탁해도 관리인 아줌마는 완강히 고개를 저었다. 뭔가 문제가 생기면 잔소리를 듣는 건 우리야. 게다가 학생이 들여다본다고 딱히 해결되는 것도 없어.
하지만 이라고 사토쿠가 말하려는 순간 관리인 아줌마가 사토쿠의 등 뒤로 시선을 옮기며 무뚝뚝한 얼굴 그대로 슬쩍 인사를 건넸다. 돌아보니 3명의 남자가 사토쿠 쪽을 쳐다보며 서 있었다. 3명 중 2사람은 어제 미나미사와 선생님 댁에서 진술 조사를 할 때 만났던 형사들이고 나머지 1사람은 낯선 남자였다. 얼굴이 가늘어서 신경질적으로 보였다. 나이는 20대 후반쯤일까? 어디에서 본 듯한 얼굴이라는 느낌이 들었지만 사토쿠는 얼른 생각이 나지 않았다. 어제는 고마웠어요. 나이든 형사 쪽이 가볍게 머리를 숙였다. 젊은 쪽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덥석 깨물 듯한 얼굴로 쏘아보고 있을 뿐이었다. 가나이 나미카 씨의 방에 무슨 볼일이라도? 뭔가 의미심장한 말투였다. 만일 누군가 고의로 독을 넣었다면 가장 혐의가 짙은 건 사토쿠라고 했던 조금 전 가가의 말이 문득 되살아났다. 그냥 잠깐 들여다보고 싶어서 왔어요. 저절로 말투가 거칠게 튀어나왔지만 형사 쪽은 그리 신경 쓰는 기색도 없이 마침 잘 됐네 라고 옆에 젊은 형사를 보았다. 사토쿠 학생에게도 방을 좀 보여주자고. 이런 때는 친형제보다 친구가 오히려 더 예리하게 알아보는 거야. 그렇죠. 라고 젊은 형사가 대답하는 옆에서 낯설고 야윈 남자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과 방금 형사의 말을 듣고 사토코는 이 남자가 나미카의 친오빠인 거라고 확신했다. 나미카의 방은 전에 사토쿠가 들렀던 때 그대로였다. 문에는 여전히 상중이라는 낙서가 붙어 있었다. 설마 그 문구가 현실이 될 줄은 그 글을 써붙인 나미카 본인도 예상하지 못했으리라. 이 탁자에서 화장을 하고 곧바로 나간 모양이에요. 형사가 가리킨 것은 눈에 익은 탁자였다. 그 위에는 세워놓을 수 있는 손거울과 몇 종류의 화장품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나미카는 항상 이랬어. 라고 사토코는 반가움과 슬픔이 뒤섞인 마음으로 그 물건들을 바라보았다. 하나같이 눈에 익은 것들이다. 뭔가 평소와 다른 점은 없어요. 형사는 무신경하게 실내를 휘휘 돌아다녔다. 그의 발치에는 벗어던진 스웨터며 스타킹이 어질러져 있었다. 이것도 늘 보던 그대로였다. 가나이 나미카 씨는 일기는 쓰지 않았던 것 같던데. 나미카는 그런 거 쓰는 애가 아니었어요. 나미카의 오빠인 듯한 사람도 슬쩍 고개를 끄덕였다. 형사는 옷장을 열어 사토코에게 보여주었다. 여름 옷이건 겨울 옷이건 구분할 것 없이 뒤죽박죽 걸려 있었다. 실제로 나미카는 여름 옷을 응용해서 한겨울에도 멋지게 입어내는데 선수였다. 별로 특이한 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며 시선을 움직이려다 사토쿠가 문득 그 눈을 멈추었다. 옷장 안에 가장 끝에 걸린 원피스가 마음에 걸렸다. 왜 그래요? 눈도 잽싸게 형사가 사토쿠의 표정을 읽어냈다. 사토쿠는 그리 대단한 건 아니에요. 라고 고개를 저었다. 근데 이 원피스는 바로 최근에 산 거예요. 나미카 꽤 마음에 들어 했는데. 그게 왜 이상하죠? 왜 이상하냐고 물어도 대답하기가 어려운 일이었다. 설명하려고 해도 분명하게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해도 이 형사는 알아듣지 못하리라. 어제 왜 이 옷을 입고 오지 않았었나 해서요. 어제 나미카는 짙은 갈색의 면 재킷 차림이었다. 그건 요즘에 사들인 새 옷은 아니었다. 그렇게 말했더니 형사는 원피스를 잠깐 만져본 뒤에 딱히 별다른 이유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옷이란 건 그날그날의 기분에 따라 입는 건데 라고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은 눈치였다. 그건 그렇지만 하지만 그건 다른 물건에 대해서나 할 수 있는 말이고 옷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사토코는 말하고 싶었다. 나미카는 이 원피스를 샀을 때 설월화 의식에 입고 가기로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터였다. 파티라든가 모임이 있을 때 여자란 되도록 새 옷을 입고 가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건 극히 개인적인 감각의 문제여서 이 형사에게 이해시키는 건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았다. 형사는 이어서 선반이며 벽장 속을 사토코에게 보여주었다. 그때마다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없느냐고 확인했다. 하지만 옷장 속의 원피스만큼 사토코의 마음을 끈 것은 거기에는 없었다. 형사는 처음부터 별로 기대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뭐 그렇겠죠 라는 말로 표현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젊은 형사에게 눈짓으로 문을 열어주라고 했다. 수고 많았어요. 형사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어서 나가달라는 감정이 삐뚤음한 입끝에 배어 있었다. 사토코는 방 안을 다시 한번 천천히 둘러보았다. 나미카가 여기서 생활하던 때의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어 정지한 것만 같았다. 자, 어서. 젊은 형사의 재촉을 받으며 방을 나서기 직전 사토코의 시선은 탁자 위의 화장품에 가 닿았다. 눈에 익은 립스틱, 아이섀도우, 파운데이션, 스킨로션, 밀크로션. 멍하니 열린 입에서 사토코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흘렸다. 형사는 이미 구두를 신고 있었지만 사토코의 목소리에 곧바로 반응했다. 무슨... 사토코는 대답하는 대신에 탁자로 다가가 화장품 속에서 하얀 반투명의 병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창문 불빛에 비춰보고는 이상하네 라고 중얼거렸다. 형사는 다시 구두를 벗고 사토코의 곁으로 다가왔다. 뭐가 이상하죠? 사토코는 화장품 병의 상표를 형사에게 보여주었다. 이 밀크로션은 나미카가 쓰던 건데 얼마 전에 다 떨어졌어요. 근데 이 병에는 아직 3분의 1쯤 남아있죠. 형사는 사토코에게서 화장품 병을 받아들더니 그녀와 마찬가지로 환한 곳에 비춰보았다. 새로 산 거 아닌가? 그렇다고 하기에는 남은 양이 너무 적어요. 게다가 상표도 낡았잖아요. 그건 그렇네요. 병을 들여다보는 형사의 눈이 날카롭게 변했다. 이걸 가나이 나미카 씨가 최근에 다 썼다는 건 확실해요? 네, 틀림없어요. 사토코는 단언했다. 전에 이 방에서 자고 갈 때 밀크 로션을 빌려서 쓰려고 했는데 없었거든요. 새 걸 산다면서 자꾸만 까먹는다고 나미카가 말했었어요. 형사는 다시 한번 할 듯이 그 병을 찬찬히 바라본 뒤에 젊은 형사를 불렀다. 이거 감식가로 보내줘. 뭡니까? 젊은 형사는 병을 받아들며 선배 형사와 사토코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아직 모르겠어. 라고 선배 형사는 대답했다. 하지만 아무래도 청산 화합물인 것 같아. 그 한마디에 젊은 형사의 얼굴이 긴장으로 딱딱해지는 듯했다. 알겠다고 하더니 급한 걸음으로 복도를 나가 계단을 내려갔다. 사토코는 형사가 바로 그걸 찾고 있었던 거라고 짐작했다. 나미카의 방에서 독극물이 발견되면 자살설의 강력한 뒷받침이 될 터였다. 겨우 매듭이 지어진 모양이네. 형사의 말에는 안도하는 기색이 담겨 있었다. 사토코는 뭐라고도 대답할 수 없었다. 복도 아래로 내려오자 젊은 형사가 관리실에서 전화를 하는 중이었다. 먼저 내려와 있던 나미카의 오빠인 듯한 사람은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멀거니 서 있었다. 젊은 형사는 사토코와 형사가 내려오는 것을 보자 전화 수화기를 손으로 막고 선배 형사를 불렀다. 이때 처음으로 그 형사의 이름이 야마시타라는 것을 알았다. 야마시타 형사는 수화기를 받아들었다. 그가 주위의 시선을 꺼리는 듯 작은 소리로 통화하는 동안에 나미카의 오빠인 듯한 사람이 사토코 쪽으로 다가왔다. 나미카의 오빠예요. 다카오라고 합니다. 라고 인사를 건넸다. 몹시 조용하고 나지막한 목소리였다. 사토코도 마찬가지로 자기소개를 하자 다카오는 표정이 조금 누그러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미카에게 이야기는 자주 들었어. 나미카하고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냈지. 이번 일은 정말 이라고 사토쿠가 조문에 인사를 하려는데 그는 손을 저으며 말을 가로막았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야. 그보다 잠깐 할 이야기가 있는데 시간 좀 내줄래? 사토쿠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하지만 딱히 특별한 예정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네, 잠깐이라면요. 그녀가 대답하는 것과 거의 동시에 야마시타가 전화를 마치고 사토쿠 쪽으로 다가왔다. 협력해줘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찰서로 돌아갈 건데 배웅해드릴까요? 야마시타가 다카오를 향해 말했다. 그 말투로 보아 이곳까지 경찰차를 타고 온 모양이었다. 하지만 다카오는 잠깐 들를 데가 있다면서 사양했다. 형사는 사토쿠에게는 말을 건네지 않았다. 백로장을 나서자 사토쿠는 다카오와 함께 T 대학로로 향했다. 그가 어딘가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없겠느냐고 해서 사토쿠는 항상 하던 대로 고개를 흔드는 삐에로에 안내할 생각이었다. 도중에 다카오는 사토쿠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다. 최근의 나미카의 모습이며 사망하던 당시의 상황 등이었다. 사토쿠는 거의 모든 질문에 그저 애매한 대답밖에 하지 못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다. 정확한 대답을 해줄 만한 자신이 없었던 것이다. 다카오의 말에 의하면 형제 자매라고는 나미카 한 사람뿐이라고 했다. 아버지는 건축업을 하고 있고 이건 사토쿠도 나미카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그도 지금 그 일을 거들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오늘은 나미카의 방을 조사하는데 입회해달라고 경찰에서 연락이 들어왔지만 장례식 준비 등으로 부모가 모두 시간이 나지 않아 자신이 대신 온 것이라고 말했다. 삐에로에 들어가자 낯선 남자와 함께 들어서는 사토쿠를 보고 마스터의 눈이 둥그레졌다. 하지만 그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두 사람은 가장 안쪽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마스터가 주문받으러 왔을 때 나미카의 오빠라고 소개했더니 안타깝다는 듯 머리를 긁적였다. 이 가게에 나미카도 자주 왔었구나. 다카오는 가게 안을 한 바퀴 둘러보며 감개 깊은 듯 말했지만 그가 여동생이 사랑하던 가게에 대해 내비친 감상은 그 한마디뿐이었다. 절대로 자살할 리가 없어. 마스터가 내준 커피에 설탕을 넣으며 나미카의 오빠는 갑작스레 본론으로 들어갔다. 내 동생이 자살할 리가 없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토쿠도 동의했다. 하지만 다카오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너는 아마 나미카의 성격적인 면만 보고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내가 말하는 의미는 조금 달라. 다르다니요? 나미카는 지금 결코 자살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는 목을 축이듯이 커피를 조금씩 마셨다. 아버지가 검도 가셨기 때문에 우리 오누이는 어렸을 때부터 검도를 배웠어. 어렸을 때부터 아이다운 놀이 같은 건 해본 기억이 없지. 모든 것이 다 검도를 위한 훈련이었으니까. 하지만 내가 검도 쪽에 재능이 없다는 걸 아버지가 일찌감치 알아보셨는지 나한테는 별로 잔소리를 안 하셨어. 그 대신 나미카에게는 엄청난 기대를 한 모양이야. 정말 곁에서 지켜보기가 딱 할 정도로 지독하게 훈련을 시켰어. 공부 같은 건 그 다음 문제라는 시기였으니까. 검도 연습만 잘하면 그 다음에는 무슨 짓을 하건 상관없다는 게 아버지의 사고방식이셨지. 하긴 나미카도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온 것 같다만. 그리고 다카오는 문득 뺨을 풀며 웃었다. 어두운 웃음이었다. 나미카도 여간 고집이 센 게 아니었어. 아무튼 도망치는 건 싫다면서 끝까지 맞섰지. 일단 검도로 이름을 날리면 아버지도 아무 소리 못할 거라면서 진심으로 챔피언 자리를 노렸던 것 같아. 알고 있어요. 라고 사토코는 말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챔피언이 되자마자 검도는 내팽개칠 거라고 했어.
챔피언이라는 영예를 아버지에게 바치고 죽도를 그 앞에 내동댕이 치는 게 자신의 청춘을 빼앗은 아버지에 대한 복수라는 식으로 생각했을 거야. 다카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토코는 희미하게 몸을 떨고 있었다. 검도에 관해서는 자신은 나미카의 발치에도 미치지 못했다. 당연한 일이었다. 나미카는 그런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강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라고 친구의 오빠의 목소리가 나지막해졌다. 나미카는 절대로 지금 죽을 수는 없었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결국은 나미카의 오빠도 검도가라는 아버지와 똑같다고 사토코는 생각했다. 기껏해야 검도 아닌가. 하지만 그것을 기껏해야 라고 정리하지 못하고 나미카의 생사까지도 지배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이 사람을 나무랄 수는 없다고 사토코는 생각했다. 나미카 역시 그들과 똑같은 마음이었던 것이다. 얼핏 쿨하게 보이는 가면 뒤에 질긴 집념이 소용돌이치고 있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저한테 하실 말씀이라는 건? 사토코가 물었다. 다카오는 커피를 다 마셔버려서 이번에는 물이 든 잔에 손을 내밀었다. 그러니까 나미카는 누군가에게 살해되었어. 그런 의미에서는 너도 용의자의 한 사람인 셈이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유일하게 믿을 만한 사람은 너밖에 없는 것 같았어. 그래서 이렇게 상의하려는 거야. 고마운 말씀이시네요. 하지만 사토코는 눈을 떨구었다. 다카오가 하려는 말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날 참석했던 친구들 중에 누가 수상한지 물으셔도 저는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으니까요. 친구들을 감싸주려는 마음은 나도 이해하지만 다카오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사토코는 가방을 손에 들었다. 아니요, 자꾸 그런 걸 물으시면 저는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사토코가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하자 다카오는 당황해서 손으로 잡으려는 듯한 몸짓을 했다. 알았어. 질문하는 방법을 바꿔야겠구나. 사토코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사토코 역시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다카오는 담담한 어조로 말을 시작했다. 요즘 나미카가 어떻게 지냈는가 하는 점에서 너희는 아무래도 지난번 앞방에 살던 친구가 사망한 사건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내 생각은 조금 달라.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한 달 반 전에 있던 개인 선수권 대회 때부터 나미카의 기색이 심상치 않았어. 그 시합 때부터요? 그래, 나미카가 그 시합에 꽤 자신이 있었거든. 틀림없이 우승할 거라고 했어. 그런데 그런 허망한 결과가 나왔지. 이따금 시합에서 지고 집에 오면 나미카는 나한테 공연히 화풀이를 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게 없었어. 그렇다고 침울한 것도 아니고. 내내 뭔가 생각에 잠겨있는 느낌이었어. 너희 앞에서는 그런 적 없었어? 글쎄요.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랬던 것 같기도 했다. 그 시합 이후로 나미카는 검도 연습에도 거의 참가하지 않고 결국에는 더 이상 죽도를 잡지 않겠다는 말까지 했다. 그랬다. 분명 법원에서 술을 마셨던 날 밤이다. 그때는 단순히 변덕이 난 모양이라고 그저 흘려들었다. 하지만 사토코로서는 나미카가 자기 집에서 오빠에게 공연히 화풀이를 하곤 했다는 이야기가 더 뜻밖이었다. 언제 어떤 경우에도 흐트러지는 일이 없는 나미카는 어쩌다 시합에서 패했을 때도 혼자서 지그시 분함을 삭히는 듯한 다부진 이미지가 있었다. 아무튼 그 시합 뒤부터 뭔가 이상했어. 다카오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래서 그때 시합에 패한 것 말고도 무슨 다른 일이 있었던 게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는 혹시 뭔가 짐작되는 거 없어?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었다. 사토코는 모든 일이 쇼코의 죽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만 생각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개인 선수권 대회라면 쇼크 사건이 일어나기 한 달도 더 전이었다. 사토쿠가 대답을 못하고 있으려니 다카오는 답답한 듯 애초에 그 시합 자체가 아무래도 이상했어 라고 하소연하듯이 말했다. 나미카가 우승할 거라고 장담했던 건 절대로 자만심에서 한 말이 아니었어. 내 동생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시합은 나미카가 다 이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나도 생각했었어. 미시마 료코의 경박한 검도에 나미카의 기백이 진리가 없었어. 그런데 결과는 너도 아는 대로 정반대로 나왔어. 여우에 홀린 것 같다는 건 그런 때 하는 말일 거야. 패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믿을 수가 없었어. 그때의 억울함이 되살아났는지 잔을 움켜쥔 다카오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사토코는 그 손을 바라보며 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라고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다. 검도의 달인인 가가도 정말 뜻밖의 결과라고 몇 번이나 고개를 갸웃거렸던 것이다. 사토코의 말에 다카오는 그제야 만족한 듯 그렇지 라고 자신의 마음이 통했다는 얼굴을 보인 뒤에 나는 그때 일이 이번 사건의 원인이 된 게 아닌가 싶어 라고 말하며 진지한 눈빛으로 사토쿠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너에게 그때의 상황을 물어보면 뭔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사토쿠는 머리를 숙였다. 아니, 괜히 너까지 걱정하지는 말고. 나미카가 이래저래 건방진 소리를 하긴 했지만 결국은 잘못 짚었던 것인지도 모르지. 하지만 이제 때늦은 이야기지만 시합을 왜 내가 직접 보러 가지 않았는지 그게 안타까울 뿐이야. 왜 안 오셨어요? 아닌 게 아니라 아까부터 그게 이상하다는 마음이 들었다. 아버지가 갔었어. 시합에서 졌다는 소식도 아버지에게서 들었고 역시 몹시 기분 나빠하셨어. 아버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다카오는 한숨을 내쉬더니 옛날 영화 스타가 하듯이 어깨를 으쓱 쳐들었다. 잔뜩 틀어지셨더라고. 딱 한마디 하셨어. 미리 짜고 한 시합이래. 그러고는 아무 말도 안 해주셨어. 미리 짜고 해요? 설마. 그래, 설마 그럴 리가 없지. 말하자면 그럴 정도로 예상 밖이었다라는 뜻이겠지.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이제 그만 나갈까? 다카오의 뒤를 따라 사토쿠도 자리에서 일어섰다. 일요일이라 카운터 너머에서 한가롭게 신문을 읽고 있던 마스터가 황급히 일어섰다. 뭔가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할게. 다카오는 그렇게 말하고는 역 쪽으로 걸어갔다. 사토쿠는 딱히 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아무튼 그와는 반대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걸으면서 천천히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다. 그때 문득 하나의 단어가 이유도 없이 그녀의 뇌리에 되살아났다. 다카오가 마지막으로 들려준 미리 짜고 한 시합이라는 말이었다.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그리 크게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 순간 그 말은 분명 뭔가 중대한 것을 그녀에게 호소해왔다. 사토쿠는 그 정체를 잡으려고 애를 태웠다. 하지만 그 번뜩임은 거품처럼 그녀의 머릿속에서 소리도 없이 툭 터져서 사라졌다. 미나미사와 마사코가 다시금 전원을 집으로 초대한 것은 나미카의 장례식을 치른 이틀 후였다. 사토쿠가 그 이야기를 하나에에게서 전해 들은 건 그 전날이었다. 4교시 중세 문학 강의를 계단 교실에 뒤에서 두 번째 자리에 앉아 듣고 있을 때였다. 내일이라도 모이라고 하셨어. 내일? 뭔가 급하게 서두르시는 것 같다. 시선은 앞으로 향한 채 입만 살짝 왼편으로 돌리고 사토코는 말했다. 키가 작고 빼빼 마른 중세문학 교수님은 학생들이 속닥거리는 것에 지극히 예민했다. 혹시라도 들켰다가는 신경질적으로 고함을 지르며 꾸짖었다. 되도록 빠른 편이 좋다고 선생님이 그러셨어. 그래?
하나의 집에 미나미사와 선생님이 직접 전화해서 그런 뜻을 알려왔다고 했다. 선생님의 진위는 얼른 파악할 수 없었지만 사건이 일어난 이후 한 번도 인사를 가지 못한 것도 있어서 마침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사토코는 참석하기로 했다. 아마 선생님은 하나에는 노트로 코 밑을 가리며 말했다. 우리 마음을 다독여 주시려는 거야. 그 사건 이후로 다들 어쩐지 서먹서먹해졌잖아. 그럴지도 모르겠다. 사토코는 애매한 대답을 했다. 다음 날 미나미사와 집에 도착했을 때 사토코보다 앞서서 이미 가가와 도도가 와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왜 그런지 작은 가방을 챙겨왔다. 웬일이냐고 물어보니 오늘 밤 자고 갈 거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밤새 술 마시면서 이야기하기로 했어. 도도가 검은 술병을 번쩍 들었다. 대학생 처지에 상당히 호사스러운 외국산 위스키였다. 나는 그런 이야기 못 들었는데 여학생은 이래저래 번거로울 것 같아서 남학생만 재워주기로 했다. 미나미사와가 커피를 들고 나오며 변명하듯이 말했다. 이윽고 와코와 하나의 커플도 나타났다. 다들 처음에는 굳은 표정을 풀지 못한 채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이윽고 술이 돌자 저절로 말수가 많아졌다. 우리는 문제를 너무 복잡하게 보고 있어. 처음부터 술잔을 비우는 속도가 빨랐던 와코가 자리에 주도권을 쥐었다. 이런 때에도 그는 분위기 메이커였다. 쇼코도 나미카도 결국 자살이야. 그 애들이 절대로 자살할 리가 없다는 생각을 무슨 불문율처럼 고집하는 바람에 문제가 복잡해진 거라고. 고집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을 받은 것은 사토코였다. 어쩌다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단지 자살할 만한 동기가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고 했을 뿐이야. 아무리 친구라도 어차피 서로 다른 인간이야.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속까지 알 수 있겠냐. 그래도 그런 거였구나 하고 납득할 만한 이유가 한 가지도 없는 건 이상하지. 그런 거 없을 수도 있어. 와코는 잔을 들어 벌컥벌컥 들이켰다. 근데 나미카가 자살이라는 건 확실하지. 하나애가 친구들의 안색을 살피듯이 둘러보았다. 사토코는 가가를 보았다. 가가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말없이 위스키 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쇼코의 자살도 확실해. 나는 그렇게 생각해. 도도가 말했다. 그 말이 모두의 마음에 스며들 때까지 기다리듯이 잠시 조용해졌다. 일순 자리가 고요히 가라앉았다. 그때 여태까지 이야기를 듣기만 하던 미나미사와 선생님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이를테면 전원이 일제히 미나미사와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이를테면 내가 내일 자살한다면 너희는 그 동기를 어떤 식으로 생각할까? 안 좋은 농담이에요, 선생님. 도도가 작게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미나미사와는 말을 이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진심이야. 이제 그만 죽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아주 많거든. 단지 직접적인 계기가 없었을 뿐이지. 자, 이야기해봐라. 너희들이라면 내가 왜 죽었다고 생각할까? 5명의 제자들은 다시 입을 꾹 다물었다. 술잔을 든 사람은 든 채로, 몸을 숙인 사람은 숙인 채로, 그리고 사토코는 가가의 옆 얼굴을 지그시 쳐다보았다. 그러자 가가가 입을 열었다. 선생님은 자살 같은 건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자 미나미사와 선생님은 빙긋이 웃으면서 말했다. 내 남편이었던 사람 곁으로 가고 싶다. 내가 자살한다면 그게 동기라고 생각해줘. 고층 빌딩의 옥상에서 덜컥 등을 떠밀린 듯한 충격을 사토코는 느꼈다. 아마 다른 친구들도 똑같은 느낌이었으리라. 내가 아직도 세상 떠난 내 남편을 그리워한다는 건 너희가 가장 잘 알 거다.
하지만 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까지는 알지 못했지. 자살의 동기라는 건 그런 것 같아. 원인은 너희들이라면 분명 알고 있을 게다. 하지만 그 원인이 어떤 경로로 죽음과 연결되는지 그것까지는 본인이 아니고서야 아무도 알 수가 없지. 정말 외로운 일이네요. 라고 하나이가 중얼거렸다. 묘한 타이밍이었다. 학생들은 그 말에 구원을 받은 듯 조금씩 표정이 환해졌다. 밤도 깊어 집에 돌아갈 전차가 슬슬 걱정되는 시각이었다. 미나미사와는 남학생들에게 하나이와 사토코를 역까지 배웅해주라고 부탁했다. 사토코는 가가가, 그리고 당연히 하나에는 와코가 따라가기로 했다. 도도구는 목욕탕 아궁이에 불을 좀 떼줄래? 혼자만 중노동을 하게 되어서 미안하구나. 아니요, 괜찮아요. 불 떼는 거 운치가 있어서 좋아합니다. 선생님, 여전히 그 목욕탕을 쓰세요? 하나이가 그렇게 물은 것은 이유가 있었다. 미나미사와 선생님 댁의 목욕탕은 아직까지도 바깥 아궁이에 장작을 떼서 물을 데우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역시 평소에는 손질이 힘들어서 거의 쓰지 못하고 대중탕으로 간다고 했다. 제자들이 몇 번이나 가스 목욕탕으로 바꾸라고 권했지만 사별한 남편이 유난히 좋아했다는 이유로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학생들이 묵어갈 때마다 요긴하게 쓰곤 했다. 그 목욕탕이 없어지면 정말 섭섭할 게다. 미나미사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역까지 가는 길, 가가는 거의 말이 없었다. 오늘은 내내 그랬다. 사토코는 그 이유를 알 듯한 마음이 들었다. 사건을 단순 자살로 처리해버리려는 다른 친구들과 스스로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실상을 추적하려는 그는 서로 파장이 맞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가가가 속마음을 털어놓을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다. 바람직한 일이기는 해. 가가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나도 우리 친구들만은 믿고 싶어. 아니, 굳이 변명하지 않아도 돼. 사토코는 구두 끝에 길게 늘어난 그림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도 다 알아. 툭 내던지는 듯한 말투가 되었다. 그럴 마음이 아니었는데도. 와코와 하나에가 앞에서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이 그림처럼 보였다. 그들의 그림자가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은 자신들의 걸음이 느리기 때문이다. 평소 같으면 가가와 함께 갈 때는 숨이 찰 정도로 빨리 걸었는데 오늘은 그런 가가가 발을 질질 끌듯이 걷고 있었다. 사토코는 가만히 그의 옆 얼굴을 보았다. 어둠 속에 날카로운 눈만 달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그 눈으로 노리고 있는 것은 앞에서 걸어가는 두 사람일까? 아니면 미나미사와 선생님 댁에 있는 두 사람일까? 아니야. 사토코는 마음속에서 고개를 저었다. 어쩌면 나일지도 몰라. 이상이 11월 2일에 일어난 설월아 사건의 개요야. 아버지도 옛날에 다도를 했다니까 잘 알겠지만 미리 독약을 넣고 원하는 상대에게 그 독약을 먹인다는 건 일단 불가능한 것 같아. 그런데도 가나이 나미카가 마신 차 안에서는 청산가리가 검출됐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추리가 성립되는 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 가나이 나미카가 스스로 넣었거나 아니면 차를 저었던 아이하라 사토코가 넣었거나. 가나이 나미카가 자살할 만한 아이가 아니었다는 건 내가 보증해. 첫째로, 왜 하필 그런 자리에서 그런 방법으로 자살할 필요가 있겠어? 그리고 그보다 더 확신나는 건 아이하라 사토코가 친구를 살해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거야. 게다가 그런 방법으로 살해하면 가장 먼저 자신이 의심을 받으리라는 건 코올리게 어린애라도 다 알 거야. 경찰도 아이하라 사토코의 주변을 샅샅이 조사했지만 단서는 하나도 얻지 못했을 거야. 그러면 실상은 대체 무엇인가? 앞서 했던 말을 빌리자면 범인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을 썼다는 이야기야.
그 방법이란 어떤 것인가? 사건이 일어난 뒤로 나는 그 점을 계속 생각해봤는데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해답이 떠오르지 않아. 범인은 나보다 훨씬 교활하고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라는 뜻인가? 그래서 아버지의 지혜를 좀 빌리려는 거야. 서로라 의식에서 목표를 삼은 상대를 계획적으로 독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물론 과거에 그 비슷한 사건이 있었을 리는 없지만 이런 사건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쌓아온 아버지라면 당연히 우리와는 또 다른 견해를 보여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다 적었는데 추리하는데 그 밖에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나한테 질문해줘. 바쁜 줄은 알지만 꼭 도와주기를 부탁해. 답장 기다릴게. 아버지께. 교이치로. 추신. 고향에 내려갔던 친구가 선물로 그 지역 술을 가져왔어. 싱크대 아래 찬장에 있어. 일단 마개를 열면 되도록 빨리 마실 것. 하지만 너무 많이 마시지는 말 것. 편지를 탁자 위에 올려놓을 때 후회와 망설임이 뒤섞인 기분이 가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그는 결국 그 편지를 내려놓았다. 실상을 아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부탁한다고? 아버지에게 뭔가 부탁하는 게 몇 년 만인가 하고 가가는 생각했다. 대학에 들어가던 때였던가? 대학에 보내줘. 그런 식으로 부탁했던 기억이 났다. 집을 나설 때 현관에 걸린 하루치 달력 한 장을 뜯어냈다. 11월 16일. 사건이 일어나고 벌써 2주일이나 지났다. 대학에 도착한 건 10시쯤이었지만 가가는 강의도 듣지 않고 연구실에도 들르지 않은 채 곧장 도장으로 갔다. 점심때까지 땀 흘리며 검도 연습을 하고 오후에는 도쿄로 향할 생각이었다. 검도부 준비실에서는 모리타가 혼자 만화책을 보고 있었다. 검도복을 입고 있는 걸 보면 연습 중에 잠깐 쉬는 모양이었다. 상대해줄 사람이 오기를 기다렸던 걸까? 가가가 얼굴을 내밀자 만화책을 덮고 일어섰다. 드디어 내일이에요. 자기가 시합에 나가는 것처럼 모리타는 긴장된 목소리였다. 한판 상대해줄래? 기꺼이요. 모리타는 만화책을 자신의 로커에 챙겨놓고 그 대신 죽도를 손에 들었다. 그 뒤로 경찰에서는 아무 소리 없었어? 검도복으로 갈아입으며 그저 흔한 이야기를 하는 투로 가가는 물어보았다. 나미카가 죽은 사건 이후로 경찰에서 몇 번이나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모리타에게서 들었기 때문이다. 최근에 나미카의 태도가 어땠느냐라는 것이 질문의 중심이었지만 모리타를 비롯한 검도 부원들도 경찰이 반색할 만한 정보는 갖고 있지 못했다. 요즘에는 안 오던데요? 모리타가 대답했다. 경찰이 들락거리지 않아 한결 마음이 놓인 눈치였다. 하지만 가가는 나미카의 죽음이 틀림없이 검도부와 뭔가 관계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지난번에 몇몇 여자 부원과 신입 부원에게서 최근에 나미카가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게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여자 부원은 나미카에게서 부원에 이력서 같은 건 없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했다. 게다가 신입 부원은 9월에 여자 개인 선수권 대회 때 어디서 응원했느냐는 등의 질문을 받았다. 이 신입 부원이 응원석에 있었다고 대답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부원에게 확인까지 했던 것이다. 나미카는 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을 캐고 다녔을까? 모리타를 상대로 겨루기 연습을 하면서 가가는 도무지 검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자신을 깨달았다. 지금은 죽도 같은 걸 휘두르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하지만 당장 내일이 전국대회 날이다. 30분쯤 지났을 즈음 가가는 도장 입구 쪽에 사토코가 와 있는 것을 알았다. 그는 호환을 낀 오른판을 쳐들어 모리타에게 신호를 보낸 뒤 잠깐 휴식이라고 숨을 헉헉거리며 말했다. 모리타도 사토코 쪽을 쳐다보더니 큰 소리로 인사를 했다.
호면을 벗고 가가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입구로 나가 사토코에게 말했다. 뭔가 볼 일이 있는 얼굴인데. 격려해 주려고 왔어. 드디어 내일이 시합이지. 나 응원하러 못 갈 것 같아. 지금은 죽두를 휘두르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대회에는 나가야지. 그보다 볼 일은 뭐야? 가가가 묻자 사토코는 목을 빼며 그의 등 뒤를 살피는 몸짓을 했다. 가가도 돌아보니 모리타가 부실에서 다시 만화책을 펼치고 있는 게 보였다. 어제 나미카네 집에 다녀왔어. 부실에서 10m나 떨어져 있는데도 사토코는 가가에게도 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전에 이야기했지. 나미카의 방에서 발견된 화장품병. 어제 나미카의 오빠에게서 들었는데 그거 내용물이 뭔지 밝혀졌대. 다 쓴 빈병이었는데 뭔가 들어있는 게 이상하다고 그녀가 지적했던 화장품 병이었다. 가가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뭔가 느껴지는 게 있었다. 독약이라도 들어있었어? 물론 농담 삼아서 한 말이었다. 나미카가 스스로 독약을 먹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토코의 대답은 가가의 그런 여유 있는 농담을 단숨에 튕겨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대답했다. 응, 독약이 들어있었어. 그 순간 가가는 자신의 뺨 근처가 마비되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목소리도 조금 컬컬한 소리가 되어 나왔다. 거짓말이 아니야. 사토코는 이미 충분히 놀란 뒤인지 평소와 다름없이 냉정해 보였다. 독약이 들어있었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내용은 약간 달라. 독이 검출되기는 했는데 그건 청산가리가 아니었어. 뭐라고? 가가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다. 당황해서 뒤를 돌아보았다. 만화책을 보며 피식피식 웃고 있는 모리타의 기색에 달라진 것은 없었다. 그럼 뭐였는데? 비소. 비소라니. 아비산 말이야? 졸지에 그런 말이 툭 튀어나온 건 비소에 의한 독살은 대부분 아비산이라는 하얀 가루를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어떤 책에선가 읽은 기억이 났기 때문이다. 아마 아버지의 책이었을 것이다. 사토코는 살짝 고개를 저었다.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옛날에 농약으로 사용되던 것이래. 잔류성이 있어서 요즘은 사용 금지된 품목인 모양이야. 농약이라. 그렇구나. 비산나비라든가 분명 그런 이름이었다고 가가는 자신의 기억을 더듬었다. 이런 것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는 속담에 해당될까? 그래서 왜 나미카가 그런 독극물을 갖고 있었지? 일단 물어보기는 했지만 예상대로 사토코는 우울한 얼굴로 미간을 좁힐 뿐이었다. 경찰에서도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는 눈치야. 자살의 수단 중에 하나로 준비해둔 게 아닌가 하는 말도 나오는 모양이야. 하지만 나미카가 청산가리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걸로 충분했을 거야. 보통이라면 그렇겠지. 게다가 나미카가 혹시 청산가리와 비소 화합물이라는 두 종류의 독극물을 모두 갖고 있었다면 비소와 마찬가지로 청산가리도 발견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런 정보는 전혀 없었다. 이건 이번 사건의 포인트가 되겠군. 가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근데 말을 하려다가 사토코는 잠시 망설이는 눈빛을 보였다. 매사에 의사표시가 분명한 사토코로서는 드문 일이었다. 요즘에 누군가하고 이야기 좀 해봤어? 여기서 누군가라는 건 서로라 의식에 참가했던 친구들을 가리키는 말일터였다. 가가는 가볍게 헛기침을 한 뒤에 아니 라고 대답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그게 큰 죄라도 되는 듯 사토코는 우울한 얼굴이었다. 별 수 없지. 그렇게 말하는 사토코를 그 친구들 중에 누군가가 의심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너무 슬프다. 크나큰 시련이지. 가가의 말이 너무 옛날 투였기 때문인지
사토코는 어이없다는 듯 쓴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기분을 바꾸듯이 머리를 휙 쓸어 올리더니 내일 열심히 잘해. 알았지? 라고 뚜렷한 어조로 말하고 복도를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다. 검은색 스커트 자락이 바람에 날리듯이 하늘하늘 흔들렸다. 가가는 제자리로 돌아와 느긋한 동작으로 죽도를 들었다. 크나큰 시련이라고 한 자신의 말이 되살아났다. 또 썰렁한 말을 해버렸네. 그것을 잊어버리려는 듯 가가는 죽도를 힘차게 휘둘렸다. 학생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뒤 죽도와 호구를 둘러매고 정문 쪽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막 교문을 나선 참에 그는 발을 멈추었다. 다시 빨간색 승용차가 시야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아 참, 그러고 보니 오늘도 시내까지 차로 데려다 준다고 했지. 오늘이 토요일이고 지난주까지는 토요일마다 경찰도장에 수업을 받으러 갔었다. 드디어 시합이 내일로 다가왔기 때문에 더 이상 경찰도장에 갈 일은 없지만 지난번 수업 때 미시마 류코가 시내역까지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던 것이다. 가가는 차 안을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류코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눈에 익은 검은 선글라스만 운전석 앞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다. 가가는 그 자리에서 10여 분을 기다렸지만 류코는 나타나지 않았다. 참나, 어이없는 학생이네. 호구와 죽도를 승용차 옆에 내려놓고 가가는 다시 교문 안으로 들어갔다. 분명 검도장에 가 있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슬슬 걸어갔는데 뜻밖에도 료코를 발견한 건 테니스 코트 앞이었다. 가가가 다가갔을 때 료코는 마침 철망 앞을 지나 교문 쪽으로 걸어오는 참이었다. 테니스 코트 안에서는 몇 팀인가의 부원이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 속에 와코와 하나에의 모습도 보였다. 두 사람은 며칠 전의 대회에서 결국 준우승이라는 성과를 올렸다. 료코는 웬일로 뭔가 진지하게 생각이 잠긴 얼굴이었지만 가가를 발견하자마자 평소의 건방진 눈빛이 되돌아왔다. 처음으로 자기 쪽에서 찾아와줬네. 뭐하고 있었어? 가가는 료코의 어깨너머로 테니스 코트를 보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잠깐 구경 좀 했어. 나도 테니스를 꽤 잘하거든. 대단하네. 가가는 교문 쪽으로 돌아가며 다시 한번 코트에 시선을 던졌다. 우연인지 아니면 일부러 그런 것인지 이쪽을 바라보던 와코와 눈이 마주쳤다. 그의 표정을 읽어내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었다. 과감하게 나가면 우승할 수 있다고 아키가와 씨가 말하더라. 시트에 자리를 잡고 시동을 걸며 미시마 료코가 말했다. 하지만 힘으로 밀면 안 된대. 아키가와 씨가 너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했었지? 실제로는 4강까지 올라갔다고 들었는데. 가가가 물었다. 지난주 일요일에 남자보다 한 발 앞서 여자부 전국대회가 있었는데 미시마 료코가 4강까지 올라가는 성적을 올린 것이다. 아키가와 씨에게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 자랑스럽다는 듯이 료코는 선글라스를 슬쩍 쳐들어 보였다. 그래? 또다시 예상 밖이었군. 비꼬는 소리를 해준 것이었지만 료코는 그 말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근데 지난번 그 사건 해결됐어? 잠시 뒤에 료코가 물었다. 몹시 궁금하면서도 일부러 지나가는 말처럼 툭 던진 것이다. 가가는 좀 더 답답하게 해주고 싶어졌다. 그 사건이라니? 지난번 그 일, 료코는 앞 유리의 먼지를 와이퍼로 밀쳐냈다. 가나이 나미카가 죽은 사건 말이야. 그거 결국 자살이었어? 자살이었다면 어떤데? 뭐 별로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야. 그냥 잠깐 물어봤어. 지역 예선 결승에서 너한테 졌지.
그게 마음에 걸려서 자살했다면? 일순 료코의 눈이 불안정하게 허우적거렸다고 가가는 생각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정정당당한 승부의 결과였잖아. 게다가 가나이 나미카가 그렇게나 예민한 성격이었어? 전혀 아니지. 가가는 정면을 바라본 채 말했다. 료코가 흘끔 이쪽을 보며 입가를 삐뚤음하게 트는 게 시야 한 귀퉁이에 잡혔다. 한때는 타살일지 모른다는 이야기도 있었던 모양이던데 그건 어떻게 됐어? 글쎄, 어떻게 됐을까? 반은 시치미를 뗀 것이고 반은 본심이었다. 사실 가가도 수사본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요즘 들어서는 형사들의 모습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 일 말고도 사건은 넘쳐난다. 어쩌면 이제는 다른 사건을 쫓고 있는지도 모른다. 다도의 살인사건이라나? 그럴싸한 이름을 붙여서 큼직하게 다루는 신문도 있더라. 근데 아무튼 그 사건에 관해서는 가가구는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가가는 흐려진 유리에 낙서를 하던 손을 멈추었다. 왜? 그날 경찰도장에 수업을 받으러 갔던 날이야. 그래서 가가구는 그 무슨 어려운 한자 이름의 다도회에 좀 늦게 갔잖아. 그때 제 시간에 참석했다면 아마 가가군도 용의자로 경찰의 추조를 받았을 거야. 그래서 너한테 고마워하라고? 당연하지.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그 다도회에 늦는 바람에 나는 나미카의 마지막 모습을 못 보고 말았어. 그 덕분에 대체 어떤 상황이었는지 남들에게 일일이 물어봐야 했다고. 그 자리에 참석했다면 내가 직접 체험했을 텐데. 거기까지 말한 순간 가가는 뇌리에 번쩍 전류가 내달리는 것을 느꼈다. 갑작스럽게 사고의 세계로 빠져드는 바람에 료코가 이러니 저러니 얄미운 소리를 하는 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걸 깜빡 놓쳤어. 가가는 자신의 머리가 모자랐던 게 원망스럽기만 했다. 어쩌면 이렇게 바보였는가. 만일 가가가 제 시간에 그 자리에 참석했다면 설월화 의식은 7명이 했을 터였다. 사실 해마다 7명이서 했었다. 6명이 된 것은 완전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문제는 그것이었다. 7명 예정이었다가 갑작스럽게 6명이 되면서 범인은 자신의 계획을 급하게 변경해야 했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 건 2가지였다. 범인의 계획은 7명이든 6명이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이었다. 혹시 상황이 약간 변경되더라도 그걸 순간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범위의 것이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범인의 계획은 6명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했다. 이 경우라면 당연히 범인은 설월화 의식에 참가하는 사람이 6명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가가는 번쩍 눈을 떴다. 어느새 눈까지 감고 있었던 것이다. 아, 차 좀 세워줘. 미시마 료코는 깜짝 놀라서 눈을 치켜떴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자는 줄 알았더니만. 내려야겠어. 차 세우라고. 한시라도 빨리 집중적으로 추리해보고 싶었다. 추리를 위해서는 종이와 연필, 그리고 조용한 공간이 필요하다. 안 돼. 이제 곧 도착할 텐데. 뛰어내린다. 시속 80km야. 죽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뛰어내리셔. 제기랄. 폭주족 같으니라고. 가가는 앞 유리를 향해 마구 주먹질을 해댔다. 시합 당일은 비가 내렸다. 11월답지 않게 후텁지근한 날씨가 한동안 이어졌기 때문에 참고 참다가 드디어 쏟아진다는 느낌의 기나긴 비였다. 가가는 죽도와 호구를 둘러매고 혼자서 무도관 출입문에 들어섰다. 모리타를 비롯한 대학 응원팀은 아침에 도쿄로 오기로 했다. T 대학의 가가 교이치로입니다. 접수처에서 이름을 말했다. 담당 학생은 흠칫 놀란 기색으로 목소리의 주인공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누구든 이름 정도는 알고 있다는 것이
학생 검도계에서 가가의 위치였다. 옷을 갈아입기 전에 대전표를 보았다. 출전한 선수는 49명, 1회전 부전승으로 올라온 선수가 15명. 하지만 가가는 그 행운의 조에는 끼지 못했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어깨를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다. 모리타라면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며 돌아보니 눈에 익은 남자가 변함없는 동안으로 웃고 있었다. 야구치 오랜만이다. M대학의 옛 주장이었다. 얼굴에 어울리지 않게 상단부터 치고 들어오는 공격적인 검도가 특기였다. 어째 떨떠름한 얼굴을 하고 있네. 올해의 우승을 노리는 가가 선수가? 연습 부족이야. 네가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까 이런 중요한 시합날에 비가 내리는 거야. 올해 우승을 못했다가는 당분간 전국이라는 간판하고는 굿바이 해야 할걸. 전국 선수권 대회는 출장 자격이 6단 이상이었다. 앞날은 길어. 천천히 충전할 거야. 또 그런 느긋한 소리라고. 사실은 그거지. 그 나미카라는 여학생이 자살한 사건이 마음에 걸려있는 거 아니냐? 호쾌한 사내였지만 말을 듣기 좋게 돌려서 할 줄은 모른다. 오사카까지 소문이 퍼진 거야? 정말 깜짝 놀랐어. 그 드센 여학생에게 그런 일이 생기다니. 역시 전국대회에 출전하지 못했던 게 상당한 충격이었던 모양이지. 나미카는 중앙 무대에서는 거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가가와 친한 선수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있었다. 검도 부원 중에 미인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게 인기의 이유였다. 하지만 큰 충격을 받은 그 심정도 이해가 돼. 그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었잖냐. 우리 쪽에 기요미즈가 준결승전에서 미시마 료코와 붙었는데 상대가 가나이 나미카였다면 그리 쉽게 이기지는 못했을 거라고 나중에 그러더라. 기요미즈는 야구치와 같은 M대학의 여자부 주장이다. 나미카가 없는 이번 대회에서 당당히 준우승을 거두었다. 가가가 축하의 말을 건네자 야구치는 잔뜩 찌푸린 얼굴을 흔들었다. 결과야 좋았지만 내용은 형편없었어. 좋은 승부를 기대했던 결승전에서 아차하는 사이에 2판으로 패했어. 상대가 너무 강했다면 그나마 이해가 되겠지만 별로 실력 차이가 있었던 것 같지도 않대 말이야. 그거야 자주 있는 일이지. 특히 검도처럼 한순간의 기백으로 승부가 결정되는 시합은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다. 물론 그렇지. 패한 측에서 이러니 저러니 해봤자 다 쓸데없는 소리야.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야. 기요미즈가 이상한 변명을 늘어놓더라고. 무슨 변명? 변명이라는 것도 패자에게서는 자주 볼 수 있는 일이다. 상투적인 얘기야. 시합 직전에 갑자기 속이 울렁거렸다나? 기합도 힘도 넣을 수가 없어서 졌다고 투덜거리더라. 당당하게 패배를 인정하라고 한마디 해줬다만 여자들이란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게 도무지 마음에 안 들어. 말을 하는 사이에 답답한 마음이 되살아났는지 야구치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가가는 그가 더 이상 흥분하기 전에 어서 빠지자는 생각에 총총히 탈의실을 뒤로했다. 개회식을 마치고 선수석에 돌아오자 모리타와 5명의 검도부부원이 기다리고 있었다. 간밤에 잘 못 잔 것 같은데요? 눈이 불그레해요. 괜찮아. 아마 너보다는 잘 잤을 거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가가는 미시마 료코의 차 안에서 생각난 힌트를 재료 삼아 도쿄 여관에서 밤새 설월화 수수께끼를 파고들었다. 현재로서는 그 추리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막혀버렸다. 하지만 그는 이 생각을 계속 추구해 나가면 반드시 해답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1회전은 A대학의 야마우치군요. 모리타는 어제와 다를 바 없이 여전히 긴장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아는 사람이야? 나는 본 적이 없는데. 3학년이에요. 상대의 호흡과 엇박자를 놓는 게 특징이죠. 너무 호흡이 맞지 않아 좀 천천히 공격하려고 하는 때를
잽싸게 노리고 들어옵니다. 꽤 잘 아는데. 제가 그 수에 당했거든요. A대학의 야마우치는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스타일의 검도로 공격해왔다. 결코 주도권을 건네주지 않겠다는 기백이 넘쳤다. 가가는 지그시 기다리는 전법을 쓰기로 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의 패기를 이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그리고 종반에 마구잡이로 머리를 공격하고 들어오는 것을 받아 손목치기로 한 판을 땄다. 그로 인해 초조해진 야마우치가 다시 두 판째의 시작과 동시에 경계심을 잃고 마구 손목을 치고 들어올 때 그것을 피하면서 머리를 정확히 내리쳐 한 판을 더 따냈다. 역시 대단하시네요. 자리로 돌아오자 모리타가 고개를 갸웃갸웃 해가며 감탄하고 있었다. 1회전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자 긴장으로 경직되었던 몸이 적당히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상대를 잘 만난 행운도 있어서 2회전도 간단히 두 판으로 승리했다. 그리고 그참에 점심시간으로 접어들었다. 여관에서 준비해준 도시락을 먹으며 가가는 옆에서 제잘제잘 떠드는 T대학 여자 부원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여학생 중에 한 명이 2회전에서 가가와 맞붙은 선수의 고등학교 때 후배라는 게 이야기 내용이었다. 솔직히 말해봐. 어느 쪽을 응원했어? 여자부 주장이 가가가 들으리라는 것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묻고 있었다. 질문을 받은 부원은 아이 참 곤란하네 라고 쑥스러워하더니 그 선배가 가가 선배를 이길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뭐 혹시라도 이겼다면 우리 모교 선배라고 자랑 좀 쳐야겠다는 마음은 있었죠. 라고 솔직하게 실토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가가는 못 들은 척하면서 내심 고개를 끄덕였다. 대학 검도부는 고등학교부터 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당연히 시합장에서 예전 친구나 선배를 만나는 일이 많다. 그럴 때마다 반가운 마음도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내심 그쪽을 응원하게 마련이다. 넌 어디 고등학교였어? 여자부 주장이 끈질기게 물었다. 그 부원은 망설이듯이 자신의 모교 이름을 입에 올렸다. 가가도 들은 적이 있는 학교였지만 여자부 주장은 잘 모르는 모양이었다. 아, 그래? 라고 애매하게 맞장구를 치더니 그래도 우리 대학팀이 출전했으니까 고등학교는 이제 상관없다고 생각해야 해. 진지하게 하는 소리니까 다들 명심해. 라고 그야말로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여자부 주장의 그 말에 누구도 감명을 받은 듯한 기색은 없었지만 그 순간 가가는 뭔가 머릿속에 걸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점차 또렷한 형태가 되어 그의 의식의 표면에 모습을 드러냈다. 아니, 설마. 저도 모르게 가가는 입 밖에 내어 말했다. 다행히 한창 수다를 떨던 여자 부원들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은 모양이었다. 3회전은 한판 승, 4회전은 연장 끝에 겨우 이겨서 그럭저럭 4강까지 올랐다. 여기까지는 작년에도 올라왔었다. 어떻게 된 거야? 쩔쩔매는데? 대기실에서 땀을 닦고 있으려니 다시 야구치가 찾아와 가가를 놀렸다. 그도 준결승 진출이었다. 가나이 나미카의 한이 서린 거냐? 그럴지도. 그것도 농담이라고 하는 거냐? 하고 가가는 마음속에서 내뱉었다. 준결승 상대는 키가 큰 스기노라는 선수였다. 위에서 머리치기로 수없이 공격해왔다. 가가도 나름대로 키가 있는 편이지만 아무래도 자꾸 손이 쳐들려서 그 약점을 치고 들어온 상대에게 날카롭게 손목을 맞았다. 깃발 하나가 올라갔지만 가까스로 한 판을 모면했다. 아슬아슬한 상황이었다. 죽도를 마주치고 서로 몸싸움을 하는 상태가 이어졌다. 거리를 두고 뛰어봤지만 공격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어설프게 물러섰다가는 스기노가 높이 뛰어서 내려칠 때 머리를 맞을 우려가 있었다. 연장전에 들어간 뒤에도 여전히 몇 번이나 몸싸움을 거듭했다. 가가는 스기노의 눈을 보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방책을 강구하고 있는 눈이었다. 죽도를 밀고 나올 거다. 가가는 그렇게 확신했다. 상대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다. 서로의 몸이 떨어지는 참에 가가는 자기 쪽에서 먼저 결단을 내려 죽도를 밀고 들어갔다. 스기노는 당황한 것 같았다. 손목을 중심으로 균형이 무너져서 시합 후 처음으로 빈틈을 보였다. 머리치기에 성공했다는 손맛이 있었다. 다음 순간 3개의 깃발이 올라갔다. 이번 판 위험했어요. 선수석에는 일찌감치 모리타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긴장한 얼굴은 약간 창백해져 있었다. 역시 스기노도 지난번에 준결승에 올랐던 만큼의 실력이 있네요. 쉽게는 져주지 않는 상대야. 땀이 눈에 스몄다. 스포츠 드링크 좀 드실래요? 좀 마시자. 모리타는 스테인레스 포트를 집어들더니 그 뚜껑을 컵 삼아 반투명한 액체를 가가에게 건네주었다. 가가는 한 모금에 반 이상을 마셨다. 최근 유행하는 스포츠 드링크는 흡수가 빠르다고 다들 애용하고 있었다. 결승전은 야구치와 하게 될까요? 가가에게서 받아든 뚜껑을 닫으며 모리타가 물었다. 기세가 대단하니까 순리대로 풀린다면 아마 그 녀석일 거다. 그런 가가의 눈앞에서 다시 한쪽의 준결승이 시작되었다. 야구치는 자신의 특기인 상단 자세로 공격해 들어갔다. 상대는 규슈 대학 학생으로 가가도 한 차례 대전한 적이 있었다. 정면으로 파고드는 손목과 머리치기에 속도감이 있었다. 시합은 상대의 잽싼 공격을 야구치가 초장부터 머리치기로 꺾어버리는 모양새로 비교적 조용한 싸움이 이어졌다. 서로 견제를 주고받으면 싫더라도 점점 긴박감이 더해간다. 하지만 전국대회의 단골인 야구치를 상대로 마음이 초조했는지 점점 규슈 쪽 선수의 움직임에서 기백이 사라졌다. 그리고 섣부르게 앞으로 나왔을 때 그 빈틈을 노려 야구치가 손목을 치면서 제압되었다. 결승은 가가와 야구치의 대전이 되었다. 물을 끼어 얹은 듯한 고요함 속에 양 선수는 준비 자세를 취한 뒤 벌떡 일어섰다. 야구치는 중단에서 상단으로 죽도를 크게 휘둘러 올렸다. 보통 이 순간이 작전을 걸 수 있는 기회지만 경솔하게 뛰어들 수는 없다. 야구치는 이것을 미끼로 삼을 터였다. 이때를 노렸다가 거꾸로 제 무덤을 판 자가 얼마나 많았는가. 가가는 중단 자세에서 죽도 끝을 야구치의 왼편 손목에 맞추는 모양새, 이른바 평청안의 자세로 받았다. 잔재주가 통할 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건 충분히 알고 있었다. 야구치는 갑작스럽게 한 손 머리치기를 날려왔다. 가가는 그것을 피한 뒤에 바로 앞까지 공격해 들어갔다. 야구치의 손목치기, 가가의 허리치기, 두 가지 모두 점수로 연결되지 않았다. 일순 서로 떨어진 참에 야구치의 한 손 손목치기가 들어왔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날카로운 공격이었다. 가가는 과감하게 뛰어올랐다가 빠지며 치는 기술을 선보였다. 하지만 둘 다 한 걸음씩이 모자랐다. 그리고 공격의 사이사이를 누비듯이 야구치는 양손으로 죽도를 잡고 목을 향해 찔러왔다.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들릴 만큼 빠르고 날카로운 찌르기 공격이었다. 이마에서 땀이 쏟아져 코와 턱을 타고 흘러내렸다. 거리를 확보하려는 야구치를 가가는 죽도를 좌편수에서 우편수, 다시 좌편수로 바꿔 잡는 식으로 교묘하게 따돌렸다. 물론 공격할 기회를 노리면서 차근차근 거리를 좁혀갔다. 한 차례 치고 물러서는 순간을 포착하자마자 가가는 단숨에 목덜미를 노렸다. 야구치는 손목을 공격해왔다. 그 틈에 허리, 나아가 한 손으로 목 찌르기. 비로소 야구치의 자세가 흔들렸다. 땄다. 가가는 손목과 머리를 연달아 공격했다. 하지만 여전히 2% 부족한 상태에서 좀채 결판이 나지 않았다.
다시 들어가기. 그 순간 가가는 두개골에 가벼운 충격을 느꼈다. 하지만 정말로 큰 충격을 받은 것은 그 다음 순간이었다. 심판 세 사람이 기를 올린 것이다. 장내를 뒤흔드는 환성, 그리고 한숨. 야구치가 슬쩍 오른손을 쳐드는 게 보였다. 아차, 당했다. 깊은 추격은 금물이라고 계속 주의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상대가 내보인 먹이에 보기 좋게 걸려들고 말았다. 아니, 그보다 가가는 먹이인 줄 뻔히 알면서 덥석 문 것이었다. 내 것으로 할 자신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은 한 판을 빼앗기고 있었다. 왜 끝까지 공격하지 못했지? 왜? 어째서? 다양한 스포츠 선수들이 그렇듯이 가가는 전혀 무의미한 자문자답을 되풀이했다. 다른 누구의 탓도 아니다. 오로지 실력일 뿐이다. 그렇게 자신에게 들려주었다. 몸 상태도 완벽하다. 그래, 조금 전에 야구치에게서 들은 이야기처럼 갑작스럽게 몸 상태가 나빠지는 식의 일도 지금의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때 다시금 두개골에 전류가 내달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부에서 밀려온 충격이었다. 혹시 나미카도? 시작! 두 판째 시합이 시작되었다. 그 소리에 가가는 퍼뜩 정신을 차렸다. 그와 동시에 야구치는 양손으로 죽도를 잡고 목을 찌르고 들어왔다. 섬광처럼 빠르다. 조금 전에 이 일격을 먹은 것이다. 그렇구나. 호면 안에서 가가는 중얼거렸다. 수수께끼의 작디 작은 한쪽 끝이 이제 막 풀렸다는 마음이 들었다. 하필이면 이런 때. 하지만 이건 나미카의 원한에 사무친 마음이 자신에게 와 닿은 것이라고 가가는 해석했다. 만일 내 추리가 맞자면 나미카는 정말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했을 거야. 가가는 잽싸게 물러서서 거리를 끊었다. 야구치는 약간 의외라는 듯 곧바로는 거리를 좁혀오지 않았다. 서로 상대를 노려보는 시간이 흘렀다. 가가는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팔을 올렸다. 위험한 도박. 하지만 이것밖에는 남은 방도가 없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 것이다. 나미카, 너의 원한은 꼭 갚아줄게. 상단과 상단, 즉 겹상단의 모양새가 되면서 장내는 아이언 후끈 달아올랐다. 겹상단의 경우 죽도가 서로 맞닿지 않기 때문에 거리를 잡기가 어렵다. 분명하고 신중하게 거리를 좁힐 필요가 있다. 하지만 기회가 보이면 상대보다 왕성한 기백과 적극성을 가지고 공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가는 공격했다. 한 손 머리치기, 한 손 손목치기를 연달아 날렸다. 야구치도 시간 끌기 수법을 쓰는 일 없이 과감하게 응전해왔다. 타이밍을 슬쩍 늦춘 좌측 허리치기, 죽도 끝을 내렸다가 올려치는 아래 손목치기, 그리고 거기서 가가는 작정하고 뒤로 물러섰다. 야구치가 튀어나온다. 조금 전에 선보인 머리치기다. 이기느냐 지느냐 둘 중 하나였다. 물러서면서 손목치기를 날렸다. 맞았다는 실감은 있었다. 하지만 서로 같이 친 건가? 깃발 2개가 올라갔다. 그것과 거의 동시에 시간 종료 신호가 날아왔다. 연장전은 3분. 가가의 작전은 정해져 있었다. 겹 상단에서 길게 끌면 아무래도 야구치 쪽이 유리하다. 조금 전에는 온몸을 던진 기습 공격이 성공한 것뿐이다. 이번에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수는 한 가지뿐이야. 준비 자세에서 상대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일어섰다. 처음에는 중단 자세. 가가는 야구치의 눈을 보았다. 조금 전에 했던 예상 밖의 상단 공격에는 역시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지금은 다시 침착함이 되살아나 있었다. 눈에 핏발이 서서 덤비는 상대보다 눈빛이 고요한 적이 더 무서운 법이다. 망설이지 마. 지금은 망설일 때가 아니야. 죽도가 마주쳤다. 심판이 지금 말을 걸어오잖아.
승부야. 시작! 바닥을 쓰는 소리를 남기고 가가는 단숨에 뛰어들었다. 야구치가 아직 상단 자세를 취하기 전이었다. 그의 죽도가 아래로 처져 있는 것은 이 순간밖에 없다. 손목! 그 순간 가가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마주치고 들어올 야구치가 공격해오지 않았다. 그리고 상대의 호면 속에서 온화한 웃음을 보았을 때 가가는 처음으로 자신의 승리를 알았다. 소리가 귀 속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것은 점차로 거대한 메아리가 되어 그 자신을 휘감았다. 높직이 올라간 주심의 깃발을 바라본 것은 그로부터 몇 분 뒤였던 듯한 마음이 들었다. 시상식은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우승 티대학 가가 교이치로. 우승자를 호명하는 소리에 앞으로 나갔을 때도 가가는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다. 표창장을 손에 든 채 준우승을 한 야구치의 시상 내역을 듣고 있을 때에야 문득 가가의 마음속에 물결이 밀려오듯이 무언가가 치밀었다. 성대한 박수 속에 가가는 표창장과 트로피를 머리 위로 치켜 올렸다. 몸은 타오르듯이 뜨거웠다. 붕 뛰어 올리는 듯한 열기 속에서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사토코, 나미카가 나를 이기게 해줬어.